계룡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지붕이 낮은 집들이 이 마을을 마주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계룡산 도예마을입니다. 스쳐가는 바람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한적한 겨울이면 물레 돌아가는 소리만 도예 공방을 가득 채웁니다. 눈이라도 내려 인적이 끊기면 마을은 섬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조용한 공간이 더 적막해집니다. 조용한 게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사람이 고플 때도 있죠. 여기 뭐 눈이 막 며칠째 이렇게 오고 그러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같은 꿈을 품은 도예가들이 하나둘 들어와 터를 닦고 마을 공동체를 이룬 계룡산 도예마을. 제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빛깔을 지닌 도자기들처럼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10명의 도예가들이 이곳에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심심할 턱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금방 가요.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다들 집집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10명의 도예가들. 그들에게 도예촌은 일터이자 작업실이고 무엇보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들이 빚어내는 각양각색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계룡산 도예촌. 오늘 함께할 그곳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아랫마을 하신리를 지나 윗마을 상신리 쪽으로 올라가면 계룡산 도예촌이라는 푯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부지방의 대설주의보가 내리던 1월의 어느 날, 도예마을도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한눈에도 예술가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독특한 외관의 도예 공방들이 눈길을 끕니다. 공방 앞에 잔뜩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소여 공방 주인인 정순자 씨가 넉가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 오는 날 강아지처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가 봅니다. 도시에서는 반갑지 않은 폭설이지만 이곳 도예마을에선 눈 덕분에 이렇게 유쾌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곳에 공동체 마을이 형성된 것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반. 함께 도자기를 연구하던 젊은 작가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터를 마련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고토도예는 계룡산 도예촌에 가장 먼저 지어진 공방입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들어와 터를 닦았다는 김용훈 씨. 아무것도 없던 산속에 직접 흙을 나르고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지금의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집 짓고 들어갈 때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 마을에서 한 500m 전기선 사다가 이어가지고 그래서 공사하고 8월 달에 이사 왔는데 뭐 그 모기도 없고 진짜 좋았지. 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30대 젊은 나이에 이곳에 들어와 20년 넘게 계룡산 도예촌을 지키고 있는 김용훈 씨. 그가 이렇게 도예마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도자기 선배님께서 한번 보시더만 왜 부부가 왜 자꾸 따로 가려고 하냐고. 어차피 부부인데 같이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는 서로 작업하는데 어떤 서로의 느낌은 서로 좀 닮아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많이 닮아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부부의 작품들로 가득한 전시실.
처음엔 자신의 색깔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굳이 누구의 작품인지 가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서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요즘에는 그러면 거의 싸우시진 않으시겠네요? 싸울 틈이 없어요. 늦둥이 본이라고. 김영훈 씨는 요즘 늦둥이를 보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진 속 아빠를 쏙 빼닮은 딸 연우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태권도. 태권도 하고? 태권도 한번 해봐봐. 뭐 태권도 배웠어? 1장. 부끄러워. 고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과 12살 터울인 연우. 마흔다섯의 나이에 얻은 늦둥이 딸은 용훈 씨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도자기 좋아해? 만들어봤어? 만들어봤어? 도에 가인 엄마 아빠의 피가 어디 갈까요? 고사리 손으로 만든 도자기 화분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팔리면 그래 이제. 연우 크면 뭐 될 거야? 도자기 만들 거야? 진짜 도자기 만들 거야 크면? 아빠 때문에 역전. 발레도 하고, 발레도 하고. 모델도 하고, 도자기도 만들고.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하고 싶은데? 발레, 발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델. 모델? 그럼 마지막이 도자기네? 아, 그럼 안 되겠는데? 어? 아빠는 도자기 만들어. 자연스럽게 만들더라고 애들이. 꿈 많은 아이 연우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도예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웅진요. 현재 계룡산 도예촌 촌장을 맡고 있는 정광호 씨 부부의 도예 공방입니다. 정광호 씨와 부인 양미숙 씨는 같은 대학에서 도자기를 전공한 캠퍼스 커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도자기가 이어준 인연이죠. 작업을 하는 리듬이 되게 기니까 불때에서 완성될 때까지 제일 짧은 리듬이 한 3주? 길면 몇 개월씩 말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를 안 가면 눈이 가고 정분이 나잖아요.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도자기과에는 누대로 CC가 많아요. 부부가 도예촌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3년. 이곳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새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열심히 작업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군고구마를 준비하는 정광호 씨. 가래를요. 가래를 얇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수강생들은 이들 부부에게 더없이 반가운 손님입니다. 수강생들에게도 도예촌은 나들이 오듯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취미는 보통 자기가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나 이런 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도자기가 저한테 그런 거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흙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주물러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매력을 느낀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계룡산 도예촌에서 도자기의 매력에 빠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계룡토방에서는 흙을 반죽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되게 힘드시겠어요. 요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힘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도예촌에는 부부 도예가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모두 도예를 전공한 경우도 있지만 이영숙 씨처럼 도예촌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흙을 만지기 시작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딱 만드는 게 나눠져 있어요? 보통 뭐 이렇게. 네, 그냥 생활자기는 소품은 거의 제가 하고요. 저렇게 작품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돈 되는 건 사모님 하시는 거네? 네. 그러니까 꼼짝없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이거 옮겨라 저거 옮겨라 그런다. 말 잘 들어요. 결혼 후 3년간 대전에서 살다가 남편을 따라 도예촌에 들어온 이영숙 씨. 처음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흙과 함께하는 생활에 그런대로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워낙 뭐 미스 때부터 도시 생활을 워낙 오래 했다가 이제 산골에 들어온 거였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아무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남편을 돕는 과정이지만 도자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흙을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고 시간 좀 되면 여유 되면 도자기 도와주고 이러면서 세월이 그냥 금방 지나고 지루하다던가 이런 거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예. 묵묵히 자신의 옆을 지켜준 아내 덕분에 작품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재황 씨. 매일같이 흙과 씨름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3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같은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힘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숙달된 요령 같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힘만 가지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돌아가는 물레의 힘을 이용한다고 해서 도자기를 빚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빚는 물레의 힘이 말의 2분의 1 마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잘하면 그렇게 큰 힘을 안 들여도 물레가 빚어집니다. 30년의 경험과 연륜으로 빚어내는 도자기. 그의 세심한 손끝에서 푸근한 달 항아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재황 씨를 비롯해 도예마을 작가들은 계룡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철화 분청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이곳에 모인 것도 바로 철화 분청사기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철화 분청사기를 이위에다가 분을 바르고, 그리고 그 하얀 분 위에 그 초벌 전에 산화철로 그림을 그리는 도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청사기 종류 7가지 중에 계룡산에만 났다고 해서요, 계룡산이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철화분청을 구워낸 가마터가 발굴되기도 한 계룡산 일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중엽까지 번창했던 철화분청사기의 산실이었습니다. 철화분청사기에 그려진 그림의 재료가 되는 산화철도 계룡산 일대에서 대량으로 생산됐다고 합니다. 이 철화분청사기의 하나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현대적 해화성이 굉장히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예가뿐만 아니라 이 철화분청사기를 갖고 서양화가라든가 한국 화가들이 많이 응용을 해서 그립니다. 그만큼 모던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재가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가들도 그런 매력에 흠뻑 취해서 작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장토를 바른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붉은 산화철을 곱게 갈아야 합니다. 날렵하고 거침없이 도자기에 물고기를 그리는 양미숙 씨. 물고기 중에서도 금강에서 잡아 임금님께 진상하던 쏘가리는 전통적으로 철화 분청사기에 가장 많이 그려진 문양입니다. 보통 물고기 하면 뭐 알을 많이 나니까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용문을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쏘가리는 한자로 벌어라고 쓰거든요. 그 걸자가 궁궐의 걸자 음이 같다고 해서 입신양명을 상징하는 곡이에요.
양미숙 씨는 철화 분청사기를 재현하고 복원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철화 분청의 현대적인 해석과 창조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거 옛날 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옛날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는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맞는 철화분청사기 그림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옛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 연출하고 새로 짜집기 하고 나름대로 다시 해석하는 것에 또 재미에 들려 있어요. 철화 분청사기의 맥을 잇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야말로 도예마을 작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하늘로 향하고 있는 자전거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도예촌의 명물이 된 자전거가 있는 도방은 정순자 씨가 운영하는 소요도예입니다. 다양한 공방들의 생김새만큼이나 개성이 뚜렷한 계룡산 도예마을의 작가들. 도자기에 대한 생각과 작품 성향도 작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정순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도예촌에는 청자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청자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청자학을 지금 올겨울에는 청자 작업만 하려고 청자학만 샀거든요. 그냥 좋은 거 해봐야지 뭐 계룡산에 산다고 꼭 철화분청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계절에 비해 조금은 느리게 흘러가는 도예마을의 겨울. 하지만 대량 주문이라도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백 개의 도자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크던 작던 하나의 작품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도자기 만들어서 수분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갖고 작업이 용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을 놓쳐버리면 장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담담하게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고 하는 게 그 물때 맞추는 거 건조 과정을 기다리는 거 거기 참 우리 강아지 왔네. 앉아 일어서가 아니고 앉아. 그렇지. 몇 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 도키. 언제나 주인 곁을 맴도는 도키는 정순자 씨의 친구이자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도예가였던 남편과 함께 도예촌에 들어왔던 정순자 씨. 4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홀로 도방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군대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 두 아들은 그런 정순자 씨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힘이 된다기보다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그냥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는 나에게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힘이 된다는 거지,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죠.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누구나 한 가지씩은 안고 있는 사연들. 한 공간에서 오랜 세월 부대끼며 살아온 계룡산 도예촌 사람들에게는 그 사연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해마다 돌아가며 촌장 일을 맡고 있는 도예촌에서 지난해에 촌장을 맡았던 황명식 씨.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올해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붙여야 돼요. 잘 안 붙이면 나중에 여기서 금두고 하고 그래요. 이렇게. 만지는 손길에 따라 찌그러졌다가 금세 펴지고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모습.
그래서 도자기는 물레를 멈출 때까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언제나 마음먹은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황명식 씨는 이런 게 바로 도자기의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자기가 어떤 설계나 구상을 딱 하잖아요. 구상하고 디자인해도 막상 디자인을 딱 하면 아 이게 아니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너무나 정직한 사람 재미없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엉뚱하게 나가고 그래야지 매력도 있고. 도자기도 똑같아요. 예. 오늘은 황명식 씨가 백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백자토는 분청사기를 만드는 갈색 점토에 비해 조직이 치밀해 모양을 만들기에 까다롭다고 합니다. 도예촌 내에서도 꼼꼼하게 작업하기로 유명한 그에게 도예라는 직업은 천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산으로 막혀 있잖아요. 네네. 막혀 있고 딱 저희 집 앞에 다들 그렇지만 이게 딱 보이면 이제 산불봉안이 딱 가득 붙어 있고 환경이 이제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항상 이제 뭐 보긴 해도 네. 잘 못 느끼죠. 나가면 느껴 이렇게 아 여기가 좀 좋은 곳이다. 예.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도예촌 사람들에게 이곳은 어제와 오늘의 풍경이 다른 늘 새로운 공간입니다. 계룡산 도예촌에 가장 늦게 들어온 여일도의 최용일 씨는 마을의 유일한 총각이자 막내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논산의 한 폐교에서 작업을 했던 그는 3년 전 도예마을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인화분청 작업으로요. 이제 도장을 찍고 나서 이제 화장토를 바르고 이제 긁어서 이제 꽃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에요. 이제 이런 도장을 찍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도장으로. 네네. 이거를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대략 한 500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문받은 500개의 컵을 손으로 일일이 빚어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다 보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그래서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 노동이죠. 뭐 똑같은 거 만들고 똑같은 거 찍고 근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은 다 나름대로 조금씩 틀리는데 지금도 이거 보시면은 키가 조금씩 틀려요. 그 일부러 저렇게 조금씩 다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일부러 다 똑같은 거 하면은 그냥 공장 가서 찍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핸드 손으로 하는 거라 그런 맛을 좀 줘야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한 겨울에는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는 주문들이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도예촌으로 오고 나서 최용일 씨는 작업도 더 활발해지고 주변 작가들과의 교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좋죠. 그리고 조언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뭐 다 선배님이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걸 해봐라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좋죠. 많이들 챙겨주시나요? 네네 많이 챙겨주시죠. 특히 어떤 분이죠? 네. 특히 촌장님이 많이 챙겨주시죠. 며칠 뒤 500개의 작업을 모두 끝내고 재벌구이를 하는 날입니다. 한번 가마에 불을 뗄 때마다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빈 공간이 없이 작품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이렇게 가마에 작품을 넣을 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입니다. 이제 뭐 도자기를 완성하는 최종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이 과정이 끝이죠. 이거는 몇 도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250도 정도 돼요.
몇 시간 동안이요?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초벌은 이렇게 겹쳐서 떼도 뭐 높은 온도가 아니라서 안 붙는데 얘네들은 유약을 발랐을 때는 조심해서 이제 그리고 넣을 때도 막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잘못 확 잡으면은.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넣어야죠. 가마속을 빼곡하게 채운 작품들. 과연 어떤 얼굴로 만나게 될까요? 그렇게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계룡산 도예촌은 마을 자체가 갤러리입니다. 도예공방은 언제나 열려 있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작가에게 작품 설명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마실 가듯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계룡산 도예촌입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종합전시관. 도예마을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돼 있고 전시관 한쪽에 작은 카페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늘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전시관 관장님의 기분이 좋은 날엔 이렇게 예고 없이 즉석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뭐 백자라든지 청자 이런 걸 떠나서 분청 자체에 아주 오묘한 그 빛이 있어요. 굉장히 서민적이면서 우리 그 백성들이랄까 그 굉장히 친밀했던 그릇이기 때문에 멀지만은 지나다가 이렇게 한번 들려서 분청에 대한 그 깊이를 갖다가 더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찾게 되죠. 처음엔 도예촌이 좋아 손님으로 드나들다 몇 년 전 관장으로 취직하면서 아예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전시관장 김수진 씨. 이제 이곳은 일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 전부터 이 동네는 오게 됐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오게 된 건 한 4년 됐어요. 4년부터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동네가 저하고 맞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왔어요, 작년에. 맞더라고요, 저하고. 아름답고 공간이 사람들도 아름다운 곳에서. 네. 조용하고 느긋하게 흘러가는 도예촌의 시간. 그 안에서 만나는 여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계룡산의 풍경. 이 모든 것들이 김수진 씨를 이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 3년 다니다가 작년 9월달에 이 동네는 저는 인생이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보는데 사람은 거기에 물감인 것 같아요. 인생은 거기에 도와지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없듯이 물감도 예쁜 색깔 뭐 미운 색깔 없잖아요. 이 사람은 빨간색 저 사람은 파란색이듯이 이 도예촌 안에 작가들이 그래요. 물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곳이에요. 하나의 인생, 이 마을 자체가. 네. 저마다의 사연으로 도예마을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서 어느새 서로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도예촌은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진 애호가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마을 구석구석 작가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훌륭한 피사체가 되어 사진 속에 담겨집니다. 좀 이따 또 한 3시쯤에 지금 아이들 체험이 와요. 원래 용인에서 연습 왔고. 네, 맞아요. 용인 그때 경기도 분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와 분위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쪽 전시. 그래요? 네. 이좀 봐. 얘가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비 오는 날 추운 겨울에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원래는 이제 네. 취미가 좀 많아요. 사진도 하고 네. 도자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 찍으러 나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수원에서. 여기는 좀 산속에서 그냥 작은 마을에 정겨움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이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가까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러 온 학생들 덕분에 도예촌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도예촌에 와서 이렇게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해봤잖아. 네. 까먹었어요. 아래로 내려도 되고 이렇게 엄지로 옆으로 가도 돼. 이렇게. 서로 잘 붙도록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봐가면서 처음이라 서툴지만 작가님의 친절한 지도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스마트폰과 키보드에 익숙해진 아이들이지만 손에 흙을 묻히고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즐거움을 새삼 느낍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들 체험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아이들이 늘 교무실에 찾아와서 잘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만든 도자기가 학교 도착하면 그것도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매년 체험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도예의 권명희 씨 역시 도예가인 남편과 함께 공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편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 주말에만 이곳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방 운영은 온전히 권명희 씨의 몫입니다. 제가 저희 아저씨에 대한 작품 조언을 많이 해주죠. 왜냐면 이제 와서 오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좋게 말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거의 어떤 이면을 또 봐줘야 되고 또 잘 해야지만 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면들을 좀 집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쓸데없으면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따끔한 조언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부부. 함께여서 더욱 아름다운 이들의 작품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방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겨울이면 도예촌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도자기 만드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에는 조용하고 비교적 한가해서 작업에 집중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봄철에 바빠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생활자기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도자기 전업하는 게 도자기 만들어서 먹고 산다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뭐 투잡 쓰리잡 하듯이 도자기와 관련돼 있는 일들 뭐 대학 강의도 나가야 되고 또 아이들 체험 같은 것도 또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외부 또 강의 같은 거 있으면 또 쫓아가고 전시도 해야 되고 힘든 게 많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도자기를 선택하고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건 도자기만이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버지 옆에서 흙으로 우쿨렐레를 빚고 있는 아들 정우도 아빠의 뒤를 이어 도예를 전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예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아들 정우. 그런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옆에서 흙 주물르고 것만 봐도 사실은 좀 흐뭇한 게 있거든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뭐 다 공부 잘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그 거기에서 또 길을 찾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사회가 돼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본인이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입장에서 현재는 만족하고 있어요. 도자기가 주는 즐거움을 잘 알기에 아들이 선택한 길을 응원해주는 김성준 씨. 아빠의 뒤를 이을 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눈으로 보는 것이 자로 재는 것보다 어떨 땐 정확할 때가 있어. 그건 반복돼야지만 가능한 거야. 계속 훈련해서. 젊은 시절 이곳 도예촌에 들어온 작가들은 벌써 20년의 세월을 지나 중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도예촌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들은 부모의 뒤를 잇겠다는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만들기만 만들고 뭐 전시만 하지 않고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자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내가 그릇을 잘 못 만드는 후진국에 가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도예촌에서 나고 자라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될 정우. 도자기의 꿈은 이곳에서 시작됐지만 더 넓은 곳에서 더 큰 안목을 키우기를 김성준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청출어라는 부모 입장에서는 예, 뭐 부모보다 나은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암만 해도 그 이곳에서 지금 해수름 이제 20년 이제 정도 살았는데 그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도자기를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이 공간에 갇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넓은 바깥 세상 나가서 좀 많은 걸 경험하고 그런 걸 바래요. 아버지가 그래왔던 것처럼 도예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아들. 계룡산 도예촌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예촌장 정광호 씨의 웅진요 건너편에 있는 후소도예. 이곳의 주인인 윤정훈 씨가 오랜만에 도예촌을 찾았습니다. 한 기업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2년째 도예촌을 떠나 작업을 하고 있는 윤정훈 씨. 잘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들이 이렇게 촉박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좀 그 회의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촌장님한테 양해도 좀 구할 겸 이렇게 벌금내세요. 애들끼리만 놀다가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마을에서 연장자에 속하는 윤정훈 씨는 새로 촌장을 맡은 정광호 씨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건넵니다. 광호 씨가 촌장을 하면서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야죠. 내심 기대도 되고 고생 좀 해. 아이고 저는 좋아요. 나 옆에서 도와줄게 얼마든지. 형님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사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인으로 생각하면 참. 올해 처음 하는 촌장 일이 어렵지는 않은지 도와줄 건 없는지 자상하게 챙기는 윤정훈 씨. 유독 정광호 씨의 아이들과 정이 깊이 들어 자신의 연구 노트도 정광호 씨의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입니다. 서비스라고도 우리 촌장님 아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키워주면 제 미력 하나마 이제 제가 했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좀 줘서 좀 저희들이 했던 시행착오들을 좀 더 줄여가면서 또 다른 좋은 어떤 거를 찾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촌장님은 무조건 첫째는 도자기 시키셔야겠네요. 지금 생각은 그런데요. 네. 아이가 셋이니까 셋 중에 하나를 하겠죠. 3, 4번이라고. 한 명만 걸려라고. 늦은 오후 마을 입구의 식당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가을에 열릴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축제 준비. 도예촌에서 가장 큰 연중 행사인 만큼 준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은 날짜만 잡아도 큰일 난 거거든요. 네. 길게 해도 돼요? 원래 한 4박 5일 했었잖아요. 오래 하자고? 네, 여기가 수요일이에요. 10월 한 달 하지 뭐. 회의도 중요하지만 작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막걸리 한 잔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13년 도예촌 축제를 위하여! 그 4월달 요금 2월달 돼야 확정이 됐대요. 여행사에서 추진해갖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마을회의에서는 도예촌의 공동 현안부터 개인적인 일들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때쯤 지금 일단은 그 정도예요. 값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이제 자주 모이세요? 자주 모이면 혼나요. 근데 제가 춘장 돼갖고 너무 자주 모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좀 덜 모이려고요. 거의 그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저 입장에서는 그 경험했던 일만 받아 적어도 레파토리가 충분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만든 말이에요. 조용한 마을에 웃음소리가 퍼지고 오늘도 이렇게 도예촌의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뒤 다시 도예촌을 찾았습니다. 가마에 들어간 도자기 컵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날. 최용일 씨도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의 문을 엽니다. 12시간 동안 불을 떼고 이틀을 식혀야 겨우 볼 수 있는 작품들. 아무리 익숙한 과정이지만 작가들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은 길기만 합니다. 잘 나온 것 같으세요? 네, 그냥 얼추 그냥 나온 것 같네요. 완성본을 보면 좀 마음이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한 것도 있고 좀 아쉽죠. 이거를 뭐 다른 거를 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생기죠. 완성이 아니라 좀 저번에 화장토를 바를 때 더 뭘 어떻게 했어야지 하는 그런 게 생기죠. 최용일 씨는 며칠간 정성을 쏟은 작품들을 이제 새 주인에게 보낼 준비를 합니다. 기계로 탁탁 찍어내는 건 재미가 없어요. 일적이니까. 황명식 씨는 백자 항아리를 만들며 처음의 계획을 수정할까 말까 즐거운 고민에 빠집니다. 너 또 나쁜 어린이 씻지 않는 어린이하고 놀다 왔지? 응? 소여드의 정순자 씨는 오늘도 강아지 도키와 티격태격하며 도예촌의 적막함을 달래고 너는 아빠 어떻게 닮았어? 응? 아빠 어떻게 닮았어? 웃는 거야. 딸바보 용은 씨는 늦둥이 딸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도예촌의 아이들은 부모를 보며 자연스레 대를 이어가고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점점 닮아갑니다. 소박하지만 정감이 느껴지는 철화 분청사기와 그런 도자기를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곳. 계룡산 도예마을입니다.